지난 1월 28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은 공개 하루 만에 엄청난 흥행으로 전 세계 1위에 오른 뒤 보름간 정상을 지켰습니다. 이후에도 장장 열흘간 2위 자리에 오르는가 하면 글로벌 10위 안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 최장기간 머무르기까지 했는데요. 부산행,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에 이르기까지 한국형 좀비 컨텐츠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며 K 컨텐츠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 초청되었던 부산행은 강렬한 스토리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킹덤 시리즈는 사극 좀비물 특유의 볼거리를 전파하며 뉴욕타임즈, 미국 포브스 등으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기도 했죠. 과연 이 같은 독보적인 흥행에 숨겨진 세계인이 반한 K-좀비의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K-좀비와 해외에서 다루는 좀비들 간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 세계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국뽕 오지는 초강력 K-좀비의 경쟁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좀비 여정, 리얼 좀비 트립, 허파의 국뽕차는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좀비 트립은 가까운 듯 먼 동남아, 태국과 필리핀에서 시작해봅니다. 동남아 컨텐츠에서 표현된 좀비라고 하면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다 보니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그간 동남아 미디어에서 비춰졌던 좀비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비를 표현하는 데에 아쉬운 스토리와 연출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2011년 태국에서 개봉한 좀비 아일랜드는 인어와 좀비의 등장을 다루며 색다른 방향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시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다소 조악한 컨셉의 결합이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2019년 개봉한 제트파이터스의 경우 긴박한 스토리로 다소 놀라는 장면을 설정하려 했으나 놀람 다음으로 이어지는 즐거운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평으로 극이 모두 가벼운 흐름에 그쳤다는 평이 다수였죠. 2021년 개봉한 필리핀의 이질랏 또한 가장 최근에 개봉한 동남아의 좀비 영화이나 다소 어설픈 좀비와 웃음으로 스릴과 재미가 미흡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제작된 좀비 영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일본이 줄거리 중 주요 포인트의 역할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영화 중 다수가 좀비의 전파에서 일본의 역할을 주요 원인으로 설정했는데요. 일례로 영화 이질라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일본의 비밀 시험으로 탄생한 닌자 좀비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태국이야 일본과 친선관계라고는 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 격렬하게 전투했던 일본군의 갖은 악행들과 더불어 한때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일본이 아시아 경제 전반을 이끌며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에 개입해온 만큼 부정적 인식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죠. 동남아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포칼립스의 상황에서는 일본이 악의 근원으로 자주 설정, 여러모로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럼 국내와 조금 더 가까이 자리한 중국의 좀비는 어떠했을까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좀비와 강씨가 혈투를 벌인다면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하시나요? 바로 2015년 개봉한 중국의 위엠 영화 좀비 대전 강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괴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펼쳐보던 조그마한 수책자의 빨간 마스크와 함께 중국의 강씨를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199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국 전설 속의 움직이는 사체 강씨는 좀비물로 아주 흥미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쟁력 있는 영화로는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검열 때문인데요. 해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공산당의 검열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좀비, 뱀파이어, 늑대인간, 미라, 귀신 등을 주제로 한 영화는 줄곧 금지되어 왔고, 일례로 2016년에는 소니 픽처스의 고스트버스터즈가 상영이 금지되는 한편 부산행 또한 중국 영화관에서는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제작된 좀비류의 영화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이와 같은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해왔는데요. 다만 이후 중국 당국은 움츠러든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며 2017년 아포칼립스 영화 레지던트 이블은 일부 검열로 7분가량을 삭제하긴 했지만 비틀거리는 좀비들을 기관총으로 쏘는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상영하기도 했고, 폭스사의 로건 또한 개봉을 진행한 만큼 중국에서도 좀비를 주제로 한 영화의 제작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벌한 괴담을 이끌었던 중국의 강씨와 좀비의 대립, 아주 감각적인 콘텐츠로 탄생할 날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TV에서 머리를 앞으로 쏟아낸 귀신이 튀어나오는 명장면을 탄생시킨 사다코, 긴장감 있는 공포영화의 연출로 많은 분들의 뇌리에 박힌 영화들이 많아서인지 일본의 좀비 콘텐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일본의 좀비물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I am 히어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좀비 자위대, 정크, 스테이시, 버수스, 사무라이와 같은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I Am Hero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이 참고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영화는 방영 내내 과한 잔혹함이 두드러집니다. 그렇지만 극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정서는 국내와 유사한데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사랑의 힘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좀비로부터 구하고 한쪽만 좀비논이 되어버린 여주인공이 남자를 구하는 장면 등도 인상 깊게 연출되었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또한 가족 간의 화합, 이기적인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던 배우와 스텝의 의기투합을 보여주며 진한 동료애를 강조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본의 좀비물은 좀비 호러의 장르에 드라마와 코미디, 풍자를 가미하고 끝에는 등장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때문에 긴장감을 고조하는 세련된 연출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I Am Hero의 경우 좀비물의 특성을 살린 생생하고 잔혹한 연출이 두드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시퀀스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경우 영화 초반부 난감한 원테이크와 B급 영화풍 포스터의 거부감을 느끼는 관객도 있었는데요. 공포 영화계에서 주요하게 오마주되는 장면이 많은 일본이지만 좀비 콘텐츠에서는 이렇다 할 세련된 연출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침체된 영화 산업과 그 한계성에 관해 위기설이 고조되는 만큼 일본의 좀비 콘텐츠는 지난 공포 영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가봅니다. 처절하고 피로 가득 찬 외형을 한 좀비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깊은 좌절감. 미국은 좀비를 표현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부터 K-좀비와 많이 다른 미국의 좀비는 워킹 데드, 레지던트 이블, 하우스 오브 더 데드 등 크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속도감이 특징인데요. 힘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는 컨텐츠의 스토리상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과 분노의 표현인 경우가 많아서로 해석됩니다. 좀비를 매개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좀비가 아닌 인간에게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 동료를 버리거나 하는 줄거리가 이어지면서 일본과 국내에서 다뤄지는 좀비 정서와는 달리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투쟁을 표현하고 있죠. 위와 같은 이기적인 상황을 극 중에 오히려 유머로 풀어내고 반전하기도 하면서 극 내내 무게감 있는 질문을 던지는 K-좀비와는 다소 대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컨텐츠를 풀어내는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K-좀비는 이전에 정형화되어 있던 이러한 좀비의 표현 방식에서 한국적인 시각을 더했다는 점을 이유로 해외 유수 언론의 주목과 열광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영화계에서 전설로 남은 좀비 영화 하나를 추천해드리고자 하는데 그 영화가 너무나 대단하고 악명이 높아 감독의 이름부터 본명인 우에볼이 아닌 브라에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히데의 감독이 제작한 미친 영화 하우스 오브 더 데드입니다. 제 영상 같은 거 보지 말고 이런 명작 꼭 챙겨보시길 당부드리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좀비들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K-좀비들 과연 무엇이 다른지 왜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K-좀비 과연 어떠했을까요? K-좀비는 단순 좀비로의 변화와 혼란을 넘어 인간 사회의 행태와 저마다의 선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입시 교육이나 학교 폭력, 빈부격차 등의 소재가 대표적인데요. 컨텐츠의 스토리를 한편으로 연출의 볼거리 또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흐름이 돋보이고 있으니 보는 이의 심장이 절로 뛰게 만들어 긴장하게 만드는 속력은 뛰는 속도가 매우 빠른 좀비에 따라 심장을 뛰게 하죠. 안무가를 활용한 역동적인 움직임과 시퀀스는 극의 긴장감을 충분히 불어넣어 좀비가 중심인 컨텐츠의 매력이 배가 된다는 평입니다. 스윗홈,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작품에서 괴물이나 좀비들의 동작들은 애니메이터인 스릴루팡의 친형이 직접 영상 작업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느라면 정말 영상 한 장면 한 장면 뽑아내는 것이 한국 영화계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므로 느껴집니다. 스토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국내 언론보다 외신의 호응을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영국 가디언, 미국 연예 버라이어티 채널, 굴지의 영화제 초청 등 외신들의 호평이 연이어 이어지며 K-좀비의 연출력은 나날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실린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한 칼럼 중 일부에는 God, South Korea is good at this sort of thing. 즉, 오 맙소사, 한국은 이런 걸 정말 잘 만드네요 라고 서술하며 부산행을 본 사람이라면 좀비에 대해선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희대의 극찬을 덧붙였는데요.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 게임처럼 악몽 같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깜짝 놀랄만한 효과를 준다고 평가했고 영국 데일리 메일은 한국은 좀비 영화를 정말 제대로 만든다는 관객 반응과 함께 지금 우리 학교는의 예고편이 공개된 뒤
팬들은 열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에서 무엇보다 K좀비는 공간 활용도 아주 매력적인 점으로 손꼽히는데요.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위협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청자가 마치 그 상황에 있게끔 유도합니다. 학교나 기차, 조선시대 등 가장 일상적인 공간을 가장 특별하게 설정해서 보는 이의 상상력을 더욱 고취시키는 것이죠. K좀비는 가능성이 없는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찾아가며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세계인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K좀비. 세계에서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넘쳐나는 OTT로 더욱 긴밀해진 콘텐츠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K좀비가 세계인에게 더욱 입지를 굳건히 해나가는 모습에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 한층 더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하는데요. 모든 이가 큰 어려움 없이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지금에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깊은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또 어떤 K 콘텐츠가 우리의 국뽕 지수를 높여주게 될까요? 브랄보레, 아니 우베보 감독의 하우스 오브 더 데드, 정말 이 명작을 꼭 한번 감상해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오늘 영상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클릭해주시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